자, 오늘이 이제 12월 8일입니다. 어제였죠? 12월 7일에 팬그래프.com, 메이저리그 대표 통계 전문 사이트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쪽에서 이제 국제 유망주 랭킹 업데이트가 조금 있었습니다. 인터내셔널 유망주 수정 랭킹에서 이 이정우 선수가 전체 2위로 평가를 좀 받았어요. 야, 이게 도미니카 선수들 그리고 일본 선수들까지 포함한 랭킹이니까 그쵸. 이정우 선수가 얼마나 높은 평가를 팬그래프에서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남미 선수들까지도 같이 이제 포함을 해서 평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의 뭐 미래 가치가 2위는 된다, 2위 이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KBO 리그의 위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왔구나. KBO 리그에서 이 정도로 활약하면 메이저 리그에서도 이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 이 KBO 리그 중계가 좀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한 시즌 단발에 그치고 말았었지만 네. 그걸 계기로 베이스볼 리퍼런스에서는 KBO 스탯 모두 업데이트를 했고요. 맞아요. 팬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KBO 리그에서 스탯 그리고 KBO 리그 선수들에 대한 평가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이 이정우 선수가 2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위가 이제 야마모토 요시노부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오릭스의 선발 투수고, 그렇죠. 만으로 2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올 시즌 성적이 정말 좋았고 사와무라 상을 수상을 했었죠. 맞습니다. 사실 뭐 200이닝을 넘기지 못하는 등 사와무라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진 않았었지만 네. 스탯을 한번 보죠. 26경기밖에 안 나왔는데 193.2이닝을 소화하면서 18승 5패 203진 넘겼고요. 평균 자책점이 1.39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요. 진짜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긴 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일본 시리즈에서는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습니다만 본인 뭐 완투승을 하기도 하면서 확실한 임팩트를 남겨줬고, 이거 야마모토 요시노부 선수에 대해서는 이 팬그래프도 빅리그에서 선발 가능성이 제일 높은 선수다. 메이저리그 유망주 탑 100에도 안정적으로 들 수 있고 퓨처밸류 이제 55점.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선발 자리를 3선발 이상 뭐 이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퓨처밸류라는 거, 밸류라는 거는 이제 80점 만점 그리고 20점이 최하 점수인데 20-80 스케일이라고 그렇죠. 하죠. 20-80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왜 100점이 아니고 0점이 아니냐면 20-80 안에 이제 정규 분포는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0점 몇 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 20-80 안에 있는 스케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쓴다고 하고요. 일단 80점이라는 거는 메이저리그 역대급 선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시대를 대표하는 선수, 뭐 베이브 루스라던가 뭐 윌리 메이스라던가 이런 선수들만 받을 수 있는 점수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 뭐 체프먼의 패스트볼 아니면 뭐 스탠튼의 파워 뭐 이런 게 이제 80점 정도 될 수 있겠죠? 툴로 보면 그렇고 선수 전체 밸류로 봤을 때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요. 툴로는 각각 어떤 지표인지 제가 하나씩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70점은 MVP를 한 번 이상 받을 수 있는 선수를 말하고요. 60점은 올스타 레벨, 예. 50점은 리그 평균, 그러니까 WAR로 치면은 2.0승 정도를 기록할 수 있는 선수니까 주전 선수다. 평균이라고 해도 주전급 선수인 거예요. 그렇죠. 55점이라는 거는 평균 이상의 선수. 어쩔 때는 올스타를 탈 수도 있는 선수니까 야마모토 선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은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50점 이하, 40점은 이제 리그 평균 이하니까 어떤 팀에선 주전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팀에서는 백업 선수라고 보면 되고요. 그 이하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맞습니다. 네.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정우 선수가 2위에 올랐습니다. 98년생이고 만 23살. 올 시즌에도 123경기 동안 타율 3할 6푼. 타격왕을 또 데뷔 첫 타격왕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함께 전 세계 최초 부자 타격왕이라는 뭐 진기록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진짜 바람의 손자다운 성적입니다. 맞습니다. 예. 7홈런 84타점 84타점 78득점 OPS도 0.961. 사실 이정우 선수의 스탯을 놓고 봤을 때는 데뷔 시즌부터 꾸준히 성적이 우상향 중이라는 점이 굉장히 좀 그렇죠. 돋보여요.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홈런이 7개밖에 되지 않으면서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홈런이 줄긴 했었는데 2루타도 많고 출루율도 워낙에 높은 선수이다 보니까 OPS도 1 가까이 기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이정우 선수에 대해서 이 팬그래프 이 타격 툴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격 툴 현재는 50점, 미래에는 70점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게 2010년 그리고 12년에 베이스볼 아메리카,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최고의 유망주 평가 사이트가 이 50점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격에서 50점은 대략 메이저리그에서 2할 7푼 5리 정도를 칠 수 있다는 뜻이다. 60점은 3할, 그리고 70점은 3할 2푼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메이저리그 가더라도 타율은 2할 7푼 5리 이상을 칠 수 있고 네. 미래에는 3할 2푼을 치는 선수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요 타격 툴을 또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살펴봤는데 피치 셀렉트, 그러니까 이제 공을 고르는 능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선구안에 가까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55점, 배트 컨트롤에 있어서는 뭐 70점을 줬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스윙이 스카우트들이 평가하기를 정말 예쁘다고 그래요. 깔끔하고 예쁘고 군더더기 없는 스윙이라고 하는데 배트 컨트롤 능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네요. 맞습니다. 이제 게임 파워는 현재 30점, 이제 미래는 뭐 55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0점. 30점이라는 거는 메이저리그에서 이 파워 50점은 홈런 15개에서 20개 사이를 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40점 같은 경우에는 10개 칠까 말까. 그러니까 30점이라는 거는 메이저리그에서 안타깝게도 두 자릿수 홈런을 현재는 때려낼 수 없다고 보는 거고 네. 올 시즌 KBO 리그에서도 7홈런에 그쳤으니까 그쵸. 이 평가가 딱히 잘못됐다고는 보지 않는데 미래 점수를 55점이라고 봤어요. 이거는 15개에서 20개 정도의 홈런을 때려낼 수 있다는 뜻이니까 미래에는 게임 파워, 그러니까 스탯으로 발현하는 홈런 수를 20개 가까이 맞출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높은 평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로 파워라고 하잖아요. 로 파워는 45점, 현재 45점, 이제 미래 50점으로 봤는데 게임 파워와 로 파워의 차이 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게임 파워는 실제로 때려내는 홈런 수, 로 파워 같은 경우에는 타고난 힘을 말하는데 네. 이정우 선수의 체격이 뭐 키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프레임이 얇은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날씬한 선수이기 때문에 로 파워 같은 경우에는 높게 평가가 받기가 좀 어려운 영역이긴 합니다. 그래요. 이거는 뭐 진짜 선수가 지닌 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로 파워는 좋은데 게임 파워가 낮은 선수는 그렇죠. 야 힘은 좋은데 쟤는 그 힘을 발현을 잘 못해, 홈런으로 연결을 잘 못해, 이런 선수들이 뭐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스피드와 수비 이 두 부분에 있어서는 둘 다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이미 뭐 최대치에 도달했다. 60점을 받았어요. 사실 이 스피드 60점이라는 거는 도루 30개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루 30개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평가 그 최근에는 이 메이저리그는 도루를 별로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30점, 60점이라고 해서 30도루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발이 꽤 빠른 편이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비도 코너 외야수로서 꽤 잘하는 편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사실 팬그래프에서 이 점수들이 굉장히 미래 가치가 후하게 계산된 부분은 제가 보더라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수비와 이 스피드도 높게 평가를 하는 걸로 봐서 이 전체적으로 보자면 말이죠. 최대 3할 2푼 정도로 칠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고 홈런은 두 자릿수 때려낼 수도 있고 못 때려낼 수도 있고 네. 스피드와 수비는 모두 평균 이상 플러스급이다. 그러니까 이치로랑 상당히 비슷하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이치로. 이 정도로 보시면 이치로의 될 뭐 것 같아요. 하이호환, 뭐 아오키 같은 유형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어쨌든 퓨처밸류 50점이라고 한다면 뭐 메이저리그에서 충분히 이제 주전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전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아니 이렇게 툴이 좋은데 뭐 퓨처밸류는 50점밖에 안 되냐라고 한다면 네. 이정우 선수의 포지션이 코너 외야수라는 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 두 자릿수 홈런을 때려내기 어렵고 타율도 3할 넘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좀 힘들 것 같고 네. 그랬을 때 최대치로 성장하면은 이치로 정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100% 성장한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미래에 주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평가로도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아까 전에 요시노부가 55점이에요. 그래. 1위인데 55점이야. 50점 주전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면은 정말 대단한 평가이고 이정우 밑에는 50점을 받은 선수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 50점을 받은 선수가 이제 이정우 선수랑 50점 이상을 받은 선수가 이제 생가코다이까지 이렇게 딱 3명밖에 없더라고요. 국제 유망주에서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은 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세부적인 스카우팅 리포트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좀 해보겠습니다. 역시 이종범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보비셋이나 불계주처럼 이정우 역시 엘리트 야구 혈통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스타덤에 오를 준비가 이미 뭐 되어 있는 그런 선수였고 그렇죠. 그의 아버지 이종범은 5툴의 슈퍼스타 124경기 84도루를 기록하기도 했었던 선수다. 여기에 뭐 또한 20개 이상의 홈런을 뭐 여러 시즌 쳐낼 정도로 대단한 선수였다라는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정우는 이정범보다 조숙한 활약을 펼쳤다. 이거는 아버지가 아무래도 대졸
이었다 보니까 이정우 선수가 먼저 데뷔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KBO 리그 역사상 고졸 신인 타자로서는 데뷔 후 곧바로 정상급에 직행한 첫 선수라고 했는데 첫 선수는 아니에요. 예전에는 종종 이렇게 고졸 타자들 중에서도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이 있었는데 네. 확실히 2010년대 넘어서는 고졸 타자들은 곧바로 직행해서 그쵸. 좋은 성적을 기록하는 경우가 드물긴 했습니다. 뭐 김하성 같이 다음 시즌에 곧바로 잘한 선수가 있긴 했지만요. 맞습니다. 뭐 만 19살의 나이로 리그에 데뷔하고 이정우 엘리트급 컨택 능력을 계속 보여왔다. 만 23시즌부터는 파워도 늘어나기 시작했고 커리어 초반에 낮은 홈런 개수는 어깨 수술의 여파라고 이제 뭐 일단 팬그래프 이 스카우팅 리포트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뛰어난 우익수 수비를 펼치면서 삼진보다 볼넷을 또 많이 얻어냈다. 볼삼비가 굉장히 좋은 선수이긴 하죠. 예,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구상에서 가장 예쁜 스윙을 하는 선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가 이정우 있습니다. 선수의 좌타 스윙은 진짜 아름답습니다. 군더더기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옛날에 뭐 켄 그리피 주니어처럼 화려한 스윙은 아니지만 굉장히 공을 갖다 맞추기에 유리한 스윙을 갖고 있는 선수는 제가 보기에도 맞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역시 한계점도 있겠죠. 그의 체격은 파워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하지만 배트를 공에 갖다 맞추는 능력이 매우 유망하다. 프로 경력을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만 24살의 나이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수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제 올 시즌이 프로 5년 차였고 내년에 2022 시즌이 만 24살 그리고 2023 시즌이 만 25살이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이제 프로 7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프로 7년 차에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할 수 있다는 걸 몰랐나 봐요. 2023년 끝나고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거니까 만 26세. 곧 메이저리그 진출해서 그렇죠. 이 메이저리그 첫 시즌은 이제 26살로 이제 맞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KBO 리그에선 2시즌 정도를 더 뛰어야지만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이게 둘러봤는데 이 메이저리그에서의 이 평가 굉장히 좀 좋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좋고 뭐 기타 KBO 리그 선수들 평가를 보면 강백호, 안우진, 김진욱, 홍창기, 노시환, 이민호, 나성범 등이 있는데 모두 40점 이하입니다. 네. 예, 강백호 선수가 40점 플러스 정도로밖에 평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안우진 선수도 40 플러스. 이정우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얼마나 높은 평가를 현재로서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이제 메이저리그 포스팅으로 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스즈키 세이야 선수 같은 경우도 45점의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닉 마르티네스 얼마 전에 샌디에고랑 4년 2,5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죠. 4년 2천만 달러 계약을 맺었죠. 요 선수도 이제 45점이고 스가노는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긴 했지만 네. 45점밖에 안 되는 걸 봤을 때 참 이정우 선수의 가치 진짜 이대로만 된다면 사실 김하성 선수에 대한 평가도 팬그래프 평가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네. 그대로 되지는 않았었잖아요. 이정우 선수는 남은 2시즌 동안 더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이 팬그래프의 이정우 선수에 대한 평가를 한번 쭉 다뤄봤는데요. 저희가 뭐 이정우 선수가 과연 2년 뒤에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수 있을지 그 2년 동안 또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도 계속 좀 쭉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고 이 현지에서 나오는 이런 스카우팅 리포트들도 나중에 또 재미있는 것들이 있으면 또 전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또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다시 오후 3시 라이브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